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잿더미에서 부활한 오산학교, 잿더미에서 부활한 오산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재난은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로 존재합니다. 이 재나가 얼라의 절제를 받지 못하면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옛사람들은 3000가지 죄 가운데 불효가 으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효를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으뜸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나 이제나 살인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살인에도 대량 살인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맹자조차도 전쟁을 일으킨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식민지 지배란 전쟁에 쳐서 한 민족이 포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마음에 싸울 적의를 품었지만 힘에 눌려 포로 생활을 감수하게 됩니다. 식민 지배를 하는 일본이 속으로는 얼마나 한인의 적의를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는 1923년 관동 대진제 때 1인들의 한국인 학살 사건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간악한 일제는 헌병을 앞세운 공포의 무력압제로 한국인의 전의를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적의를 없애지는 못하였습니다. 적의란 잠복한 전의라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나 전의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3.1운동 정신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일제는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습니다. 한민족은 독립국을 유지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민족이라는 세뇌 교육을 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사의 자료가 될 만한 문서는 닥치는 대로 없애거나 가져가 버렸습니다. 단군 국조 얘기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하였습니다. 뒤에는 더욱 강력한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창씨 계명도 그 일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한에 사무치도록 학대 차별하면서 내선 일체라는 동화의 깃발을 내세웠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교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 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라는 민족의식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는 단군의 자손이라는 민족의식을 지켜 한국 사람으로 남아있자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나라 사랑이요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자식을 낳으니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 분통하더라는 함석헌의 말에서 오산학교의 정신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함석헌은 오산학교에서 배운 졸업생이요 오산학교에서 가르친 교사였습니다. 오산학교 교장을 지낸 조만식과 유영모가 일생 한복만 입은 것에서 오산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한복을 입은 것은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함석헌도 일생 한복만을 입었습니다. 함석헌 말고도 오산 출신 가운데는 한복만 입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함석헌은 한복 차림으로 미국과 유럽을 여행한 것으로도 국내외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남겠다는 오산학교가 일제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민족의식을 지키는 것을 지조로 삼는 오산학교 지사들은 1919년 3월 1일에 민족운동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고대하였던가.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인 이승훈, 그리고 48인의 한 사람인 김재원을 비롯하여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섰습니다. 일제가 조사하는 가운데 오산학교 사나이들의 불굴의 민족정신을 확인하자 이러한 학교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31일 일제의 헌병들이 몰려와 오산학교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일제가 수원 지합리 교회에 불 지른 것에 못지않는 야만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어리석었습니다. 무령을 태운 잿더미에서 정신이 소생합니다. 몸을 죽인 핏자국에서 얼이 부활합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우는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경기도 경찰에 붙잡혀가고 오산학교 교장 조만식은 평양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교감 박기선을 비롯한 졸업생, 재학생은 정죄소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헌병들에게 생선처럼 두루미로 엮어져 끌려갔습니다. 먼저 풀려난 이윤영, 조용균이 서대문 형무소에 영어의 몸인 이승훈을 면회하였습니다. 학교가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체포된 것을 다 들은 이승훈은 오산학교 재건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아끼고 이승훈을 밀어주던 여러 동지들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영모 부자의 이름도 남강 이승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김기용, 김희연, 이은영이 학교 재건에 앞장섰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정성과 피땀으로 불탄 지 18개월 만인 1920년 9월 4일에 부활의 개교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산학교는 그야말로 잿더미에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였습니다. 압록강물이 다시 흐르고 백두산이 다시 솟아나는 감격이었습니다. 오산학교 교정에 선 오산 사람들의 눈에는 비애와 분노를 넘어선 자긍과 기쁨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꼭 있어야 할 남강 이승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서대문 형무소 감방에서 새벽이면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을 읽는 죄수 아닌 성자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유기장사 장돌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결의를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이 나라를 바칠 머릿돌이요 이 결의를 이끌 횃불입니다. 이승훈은 그 3.1운동의 386이라는 대임을 훌륭히 완수한 것입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추록한 사실이 그것을 웅변합니다. 이승훈은 말하였습니다. 오산 일은 이상해. 나는 오산학교 일은 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도 그렇게 배요. 이곳에 웬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지 몰라. 얼번 여러분, 큰 환난 앞에서도 진리의 횃불을 높이 지켜 세우는 한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신면 축복의 은혜가 쏟아지는 법입니다. 폐허가 된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춘 예수가 그러하였고 석가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비애와 분노를 넘어서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탄압과 핍박의 서름을 견디고 나면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나서야 찬란한 봄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의 길이 험난하여도 길을 밝히는 진리 정신만 있다면 언젠가는 기필코 그곳 진리의 나라에 다다를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